네, 반갑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근데 조금 떨어졌죠? 0.16 정도 마이너스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보합세를 보였는데 지난주에 대형주들이 이끄는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일 거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예측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죠. 대형주가 좀 쉴 때는 중소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쉴 때는 대형주가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매수는 꾸준히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확대해주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자, 오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됐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2차전지가 네,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형주, 개별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계좌 수익률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오늘 계좌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진짜 눈꽃만큼, 네, 개미 똥구멍만큼 오르긴 했는데, 자,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계좌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확 시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은 2857포인트 마무리됩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침에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 좀 해줬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이었죠. 자, 지지라인은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죠. 사볼만한 주식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 주말에도 사볼만한 거 없었고요. 그때 그 전에 목요일날도 사볼만한 거 없었는데 지금 3일째 사볼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또 들어간다면 또 사볼만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일봉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 6월달에 있었던 것처럼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들어와 준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준다거나, 그래서 이격을 자연스럽게 좀 좁히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지금 61선과의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5일과 21선은 같이 달릴 수 있지만 61선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요, 지난 3월과 4월달 차트 보시면은 이평선이 61선과의 계속 이격을 벌리잖아요.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오고 나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요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네, 61선 왕따 시키지 말고 소외시키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좋죠. 자, 장기 이평선은 그냥 추세의 방향만 우리가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61선까지는 우리가 이격도를 같이 네,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랐는데 1.3%, 1.4% 정도 가까이 올랐죠. 오늘 종가가 고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개별주 쪽에서는 접근하기 좋았겠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오늘 매수 포인트가 안 나왔고 약간 중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 좀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흐름은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나빠 보이지 않고 코스닥도 이제 조금 올라와 준다면 900포인트를 한 방에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87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조금 쉬다가 또 대형주로 그 턴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만기일입니다. 존재감이 상당히 없는 만기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만기일이라는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한 상승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르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수급 보시면 오늘 네, 금융투자애들이 팔았죠. 자, 2천억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무려 5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승 포인트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떨어지는가 말든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사줘야 되겠어. 어디에 샀을까요? 삼성전자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여기도 매수를 좀 들어와 주긴 했는데 기가 매도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를 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들어갈 것이라는 저의 이야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애들이 무엇을 팔았을지도 대충 감이 오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갖다 팔았겠죠.
있었죠. 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폭발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주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개별주,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약간 재미없는 장세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네. 자, 시점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살짝 올랐습니다. 0.3%대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8% 살짝 올라서 끝났어요. 대신에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대차 조금 올랐죠. 그 다음에 현대차 EUB 조금 상승했고요.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는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네이버가 조금 올라줬고요. 대체적으로 2차전지가 그래도 그나마 낙폭을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오른 건 아닙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해줬죠. 아래쪽 꼬리가 다들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코스피 쪽에서는 크게 힘쓰지 못했지만 유지는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은행주들 좀 빠졌죠. 네, 지주회사 관련한 부분들,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단계 많이 올라가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카카오도는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LG전자 좀 떨어졌고, 이 금융주 섹터가 변동성이 좀 커요. 네, 이쪽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현대중공업처럼 이런 종목군들, 네, 그동안 이 장이 상승할 때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죠. 네, 장이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약간 소외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엄이 4.4%, 에코프로가 6.2%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세를 바꿀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쪽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지만 테슬라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지난주 한 달, 일주 내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죠. 네,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일단 무조건 조정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2차전지의 분위기가 조금 꺾일 수 있죠. 만약에 2차전지의 분위기가 꺾이게 된다면, 자동차나 반도체 쪽에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 발표와 맞물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씩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중형주 위주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까지 네, 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주,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상승세가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종목도 제법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등락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거래소 쪽의 움직임은 522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348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많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2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442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상승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눈에 띄죠?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상승률 한번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4조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 보여줬고요. 리더스 코스메틱, 그 다음에 코아스, 뭐 이렇게 이 완전 소형주도 아니에요. 시총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시총이 아주 작지 않은 약간 중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잘 못 가던 시절에 나타나는 모습도 보면은 막 300억대, 200억대 막 이런 종목들만 올랐었잖아요. 근데 요런 포인트들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중형주 위주, 적어도 1000억대 이상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요. 자, 오늘 9% 상승한 종목은 44개, 오랜만에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요. 3.39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계좌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나는 많이 안 올랐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네, 3.39 정도. 자, 하락률 볼게요. MFM 코리아라는 종목이 오늘 17%, 야스, 그 다음에 요 두 종목이네요. 네, 2개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괜찮은 모습이에요. 쭉 내려볼게요. 1.5 정도. 그러면은 오늘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잖아요. 플러스 2% 정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조금 올랐거든요. 네,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올랐어. 플러스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긴 하겠는데, 진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0.5% 미만으로 올랐는데, 중성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수익이 조금 많이 발생했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네, 자, 그럼 매매 동의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네, 기관 총계를 보시면, 오늘은 네이버 순매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네, 한국가스공사, LG노텍, 뭐 등등등으로 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저거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저거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차익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 이렇다는, 이게 금융투자예요. 네,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맞죠? 네. 얘네들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밑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 시점에서 차익 매도 들어간다. 자, 금융투자 놈들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쪽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조금 눌리는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다. 만약에 얘네들이 안 팔았다 그러면 주가가 오늘은 네, 중형주, 대형주에서 다 같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런 흐름은 얘네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들어왔죠. 3,400억.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자, 우선주랑 합치면은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현대차 매수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전차군단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매도는 이 HLB, 알테오젠, 기아, 그리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고, 이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주 쪽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일단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면 좀 팔거나 아니면은 단기적 변화가 좀 보일 때는 가차없이 파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나오는 것들도 이제 꼭지점에서 매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냐,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특이사항이라고 볼 게 별로 없죠. 네, 일단은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지나가고 나면 시장에 또 흐름이 바뀌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형주 쪽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재수가 좀 없으면 이번 만기일까지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만기일 때 상방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긴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오늘 미국장 잘 진행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미국장의 흐름이 좋게 나오게 되면 일단 우리 쪽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의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은 아직 상승 랠리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막 뭐 슬퍼하거나 또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렇게 늦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장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가지시고요. 매매 너무 급하게 하지 않도록 서둘러 매매하는 것만 좀 자제해 주시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저녁 방송이 있죠.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저녁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